안녕하세요. 두각학원에서 MMI 수업을 진행하게 된 안색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MMI가 무엇인지 더불어 제 수업에 대해서 안내하고자 합니다. 최근 기사를 보면 MMI란 의대 신입생의 인성을 평가하기 위한 최선의 대안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MMI를 실시하고 있는 대학은 앞에 나와 있는 대학과 더불어 여러 대학에서 수시와 정시 모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면접이 수시에서 얼마나 크게 차지를 하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각 대학의 수시 전형을 확인을 해보면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50%까지 면접에 대해서 점수를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많이 가고 싶어하는 학교인 서울대나 고려대, 아주대, 울산대, 연세대, 서울 같은 경우에는 30% 이상의 높은 MMI 면접 비율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MMI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 MMI는 한국어로 다중 미니 면접이라고 하는데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여러 개의 면접실을 시간에 따라 방문하여 진행하는 방식의 면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MMI라고 하면 여러 개의 면접실이 있고 그 각 면접실을 학생이 다 방문을 해가지고 각각의 면접을 진행하는 형태를 MMI 면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실 대학 입장에서도 그렇고 학생 입장에서도 그렇고 MMI 면접은 굉장히 힘든 형태의 면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MMI 면접을 하고 있는 걸까요? 자, 그 이유는 기사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단순히 의대에서는 공부만 잘하는 학생을 선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로서 필요한 인성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서 MMI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로서 필요한 인성과 자질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이 의사로서 필요한 인성과 자질이 굉장히 여러 가지겠지만 그 중에서 한 8가지 정도만 선정을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보았습니다. 도덕성, 판단력, 생명 존중, 분석력, 순발력, 논리성, 공감 능력, 의사소통 능력 다 의사로서 필요한 자질인 거죠. 그런데 이 8가지의 능력을 다 갖추고 있는 학생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못한 학생들도 많습니다. 보면 판단력과 논리성은 정말 우수하게 가지고 있는데 공감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도 있고 어떤 학생은 도덕성과 공감 능력은 너무 우수한데 어떤 제시문이 주어졌을 때 분석하고 그것을 말로 표현하는 능력은 부족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MMI 수업을 듣고 연습하면 분석력이 생길까요? 네,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분석력 키울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분석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제시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조차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제시문이 주어졌을 때 어떤 부분에서 접근을 해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줄 거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충분히 수업을 들으면 분석력을 키울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그러면 MMI 수업을 듣고 연습을 하면 공감 능력이 생기냐? 사실 이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학생이 5차시 수업을 듣는다고 해서 갑자기 지금까지 10년 넘게 살아온 인생이 있는데 갑자기 공감 능력이 뿅 하고 생기지는 않죠. 하지만 공감 능력이 있는 척하는 방법을 제가 수업 시간에 알려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 8가지 자질 중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수업을 들으면 다 이제 고르게 키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MMI 면접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우리 MMI 면접은 다중 미니 면접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한 면접실에서의 면접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한 면접실당 면접 시간은 10분 내외로 진행이 되고요. 이 10분에는 제시문을 파악하는 시간이 있을 수도 있고 추가로 제시문을 숙지하는 시간을 따로 제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의 구성의 경우에는 적게는 인적성 면접방 기준으로 1개 방인 경우도 있고 많게는 4개 방까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에서처럼 인적성 방이 1개이면서 생기부 방이 따로 있는 경우의 대표적인 예가 아주대 같은 학교가 있고요. 아래에서처럼 생기부 방을 제외하고 4개의 면접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서울대라든지 울산대와 같은 경우가 아래와 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원래 다중미니 면접이기 때문에 면접실이 1개 이상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2개 이상이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생기부 면접 없이 단일 인적성 면접만을 보는 경우에도 MMI 수업에는 포함이 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연세대 미래와 같은 경우가 있는데 포함이 되는 이유는 실제로 MMI 면접의 형태가 다른 이 연세대 미래 같은 경우에도 다른 MMI를 진행하는 대학들과 MMI 면접의 형태가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MMI의 문제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앞에서처럼 MMI 면접은 저는 크게 6가지로 구성을 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치 판단, 의료 윤리라고 하는 가치 판단이라든지 인성, 모의 상황, 도덕적 딜레마, 의료 지식, 자료 해석 및 추론 등과 같은 문제 유형이 있는데 아마 전형에 보시면 인적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상황 제시문이라고 나와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가 이제 어떤 특정 상황을 가정해서 주는 경우인데 그런 문제를 통해서 앞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은 가치 판단이라든지 인성, 모의 상황 같은 유형이 실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상황 제시문이 주어진다라고 하면 이거와 별개의 다른 게 진행이 되는 게 아니고 이 안에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MMI 면접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 전에 제가 학교에서 저희 반 학생이 서울대 MMI 면접을 보고 와서 남겨준 후기예요.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상황 판단 방 망했습니다. 자료 해석 2번째 방도 망했습니다. 시사 방도 망했습니다. 느낌이 좋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학생 떨어졌느냐? 이 학생 최초 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어렵고 난해했다라고 느끼고 있는 거죠. 실제로 작년 한림대 상황 영역 2번째 문제를 살펴보면요. 쭉 보시면 알겠지만 키워드가 안락사입니다. 학생이 만약에 MMI 면접을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제시문을 받게 된다면 제가 생각해도 너무 어렵고 난처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는 지식이 부족하고 사실 학생이 어떤 대답을 하고 나면 그거와 반대되는 근거를 가지고 어떤 추가적인 질문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충분히 고민하지 않고 반대쪽 근거가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보지 않았다면 대답을 하기 굉장히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학생이 안락사에 대한 개인적 입장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안락사 찬반에 대한 근거, 그러니까 자신이 찬성이라고 하더라도 찬성의 근거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요. 반대에 대한 근거도 함께 알고 있어야 추가적인 질문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문제에서 보면 존엄한 안락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안락사 사실 대충 다들 어떤 이야기인지 어떤 의미인지는 다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존엄한 안락사가 무엇이니? 라고 물어보면 사실 대답하기 쉽지 않죠. 네, 존엄한 안락사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지 대답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 그 전에 안락사와 관련된 충분한 의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지 대답하기 수월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MMI 같은 경우에는 준비하지 않은 학생과 준비된 학생은 면접에서 큰 차이가 발생하고 실제로 학생이 받는 점수에서도 차이가 큰 편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학생이 충분하게 MMI 면접 문제에서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MMI 수업의 흐름을 앞에와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수업을 통해서 학생이 MMI 문제 유형별 답변의 원리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앞에 나와 있었던 6가지 문제 유형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그 각각의 유형의 답변 원리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 단순히 학생이 수업을 듣고 이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답변을 실제로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각각의 MMI 유형별 원리를 수업을 하고 난 후에 학생이 직접 예시 문항들에 대한 답변을 직접 해보고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 수업의 구성은 학생이 수업 시간에 원리를 배우고 학생이 예시 문항에 대한 답변을 직접 해보고 나면 제가 그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을 한 문항씩은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자기가 대답을 할 때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고 문제가 있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교정해 나가면 되겠죠. 근데 수업 시간에 진행하는 것만으로는 사실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반복적인 MMI 실전 연습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학생이 그날 이제 실제로 MMI 면접장에 가면요. MMI 질문에 대한 거를 막 해석하고 답변하는 것도 어려운데
추가 질문도 계속 끊임없이 쏟아집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그렇다 보니까 자기 원래 습관대로 대답을 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답변을 실제로 연습을 해보고 그 답변의 방식을 체득해서 자동화가 되게 탁 나올 수 있는 형태로 하는 것을 저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MMI 면접의 경우에는 학생이 MMI 면접 유형에 속해 있었던 6가지 이외에 생기부 면접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기부 기반 면접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생기부 준비반에서 예상 문제를 파악하고 난 다음에 숙지하는 형태로 MMI 수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수업은 여름방학 때 있습니다. 7, 8월에 진행이 될 텐데요. 이때는 MMI 기본 원리 및 문제 유형별 답변 방법을 숙지하는 것을 목표로 총 5차시의 수업을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네, 매주 토요일에 진행이 될 거고 오전에 3시간 반의 수업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총 5차시 동안 앞에 나와 있는 주제로 수업이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각 유형별 이론 수업이 진행이 되고 난 후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MMI 예시 문항을 풀어보고 한 명씩 모든 학생이 매 시간에 한 번씩의 대답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줄 예정입니다. 근데 이때 보시면 차시 중에 3차시와 4차시에는 MMI 의료 지식 수업이 진행이 될 텐데요. 앞에서 우리가 한림대 예시 봤던 것처럼 꼭 알아야 되는 필수 의료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학생들이 각각 따로 이제 스스로 공부하기에는 양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이제 정리한 자료를 제공해 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1차시에 MMI 의료 지식과 관련된 자료를 이제 받을 예정이고요. 그 MMI 의료 지식은 수업 때 읽기에는 양이 꽤 많기 때문에 사전에 읽어야 되고 단순히 읽고만 오면 안 되고 제가 그 각각의 주제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문제를 하나씩 줄 예정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이걸 고민해서 오세요. 두 번째 주제에서는 이걸 고민해서 오세요. 그래서 이 각각의 주제에 대해서 제가 과제를 줄 텐데 충분히 읽어보고 그 과제에 대한 대답을 정리를 해서 3차시와 4차시 전에 들어오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7, 8월에 듣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9월에 추석 기간 동안이죠. 추석 단기 특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때는 5차시 수업을 쭉 진행하진 않을 거고요. 2번의 수업으로 나눠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MMI 문제 유형반을 따로 수업을 하고 앞서 이야기했던 MMI 의료 지식만을 다루는 반을 따로 개설을 할 예정입니다. 각각 3차시와 2차시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먼저 MMI 문제 유형반 같은 경우에는 앞서 나와 있던 주제들 중에서 의료 지식을 제외한 수업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할 텐데 지금 달라진 점은 어떤 부분이 달라졌냐면 도덕적 딜레마 상황이 원래 의료 지식과 묶여 있었죠. 그리고 자료 해석 및 추론도 의료 지식과 묶여 있었는데 이 두 문제 유형이 묶여서 3차시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상대적으로 도덕적 딜레마 상황과 자료 해석 및 추론 유형의 예시 문항은 조금 줄여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선생님 저는 의대를 지원하는 게 확실해요 하는 경우에는 저는 7, 8월 수업을 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 저는 그러면 추석 단기 특강 들으면 부족하게 수업을 듣는 건가요? 그렇진 않지만 자기가 뭐 자료 해석 같은 것을 어려워하거나 뭔가 난처한 상황, 이제 도덕적 딜레마 상황은 어떤 거를 선택해도 사실 이에 반하는 이제 공격적 질문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대답하는 것이 익숙치 않다, 너무 어렵다 하는 학생들은 9월 수업보다는 7, 8월에 진행되는 수업을 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의료지식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앞서 봤던 7, 8월보다는 조금 더 시간적 여유가 생긴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 8월 수업보다는 조금 더 많은 예시 지문들을, 의료지식 예시 지문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은, 지금 수업 날짜가 겹치죠, 보면. 자, MMI 문제 유형반의 경우에는 16, 17, 18에 진행이 되고, MMI 의료지식반 같은 경우에는 17, 18에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각각 동일하게 3시간 반씩 진행이 될 텐데 이때는 MMI 문제 유형반의 경우에는 16, 17, 18에 오전에 수업이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MMI 의료 지식반 같은 경우에는 오후에 수업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저는 둘 다 들어야 되나요? 아니면 저는 MMI 문제 유형만 들어도 되나요? 이 고민이 될 것 같아요. MMI 의료 지식반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가톨릭대, 뭐 고려대, 울산대, 한림대, 아주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여기를 지원한 학생들은 필수적으로 MMI 문제 유형반 플러스 MMI 의료 지식반 수업을 듣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학들의 경우에는 MMI 의료 지식이 굉장히 자주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이외의 대학에서도 간헐적으로는 나오기 때문에 사실 학생들이 의대를 지원할 때 한 학교, 의대를 하나만 쓰지는 않죠. 6개 중에. 본인이 여러 대학에 지원한 경우라면 저는 MMI 문제 유형반과 MMI 의료 지식반 두 반을 모두 수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후에는 이제 실전 연습이 필요하죠. 그래서 실전 MMI 모의 면접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언제 진행이 되냐면 개천절, 한글날, 토요일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 이때는 학생이 신청을 할 때 시간을 선택해서 신청을 하는 건 아니고 대학별로 시간이 결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수시 지원한 대학의 그 면접 일정을 보고 모의 면접을 진행할 그 각 대학의 차시별로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학생이 만약에 서울대 1차시 반을 이제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그 수업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학생이 오면 면접방이 3개가 구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네, 제가 한림대 예시처럼 3개 면접방을 구성을 해놓을 텐데 각각의 면접실에는 면접관이 있을 겁니다. 네,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제가 있을 거고 나머지 2개 방에는 저희 제자인 서울대 이제 의대 학생들이 들어가 있을 텐데 그 각 면접실에 이제 학생이 들어가가지고 실제로 MMI 면접을 진행을 해보고 그러고 피드백을 받고 난 다음에 나오고 그 옆에 방으로 이동을 해서 또 다시 MMI 면접을 진행을 하고 나와서 피드백을 받고 나오고 또 3번째 방에 들어가서 MMI 면접을 진행하고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은 한 번 신청을 하게 되면은 총 3번의 MMI 면접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한 라운드당은 3개 면접방이 있기 때문에 3명의 학생이 동시에 진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각 대학의 최대 면접 횟수는 다릅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일 까다롭고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MMI 면접 방 자체가 4개로 그러니까 생기부를 제외하고 4개 방이 있기 때문에 많은 편이어서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최대 3회를 신청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가톨릭이나 아주대, 연세대, 미래, 한림대 같은 경우에는 최대로 2번까지는 이제 지원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저는 서울대 첫 번째 방이랑 가톨릭대를 지원해서 가톨릭대 1회 방을 지원을 하면 동일한 문제인가요? 아닙니다. 각 방에서 각 대학, 각 차시마다 진행되는 MMI 면접 세 문항은요, 전부 다 다른 문항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네, 제가 이제 각각의 대학의 MMI 문제 유형에 맞춰가지고 문제를 제작을 해놨고, 그러면 학생은 각 대학마다 그 대학에 맞는 MMI 예상 문제를 받아서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다른 문항으로 3번씩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저는 앞에 나와 있는 대학 말고 다른 대학을 지원을 하는데 그러면 저는 실전 MMI 모의 면접을 할 수 없나요? 이 경우에는 학원으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학생들 구성을 보고 비슷한 유형의 학생들끼리 묶어가지고 따로 시간을 배정을 해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작한 문항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기존에 해보지 않은 이제 공개된 자료가 공개된 문제가 아닌 새로 제작된 문항을 가지고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학생들이 충분히 이 MMI 면접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MMI 면접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인적성 면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기부 방이 있는 경우도 있었죠. 예를 들면 서울대, 아주대, 아니면 울산대 같은 학교가 대표적인 학교인데요. 이번에 신설한 연세대 같은 경우에도 연세대 서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시 모집 요강에 보면 인적성 면접도 있지만 서류 확인 방이 있다라고 하죠. 우리가 수시 모집 요강에서
서류 기반 면접이 있다라고 하면 이 생기부 면접 준비반에 참여를 하면 됩니다. 생기부 면접 준비반의 경우에는 의학학 모두 해당이 되는데 뭐 의대, 약대, 수의대, 치대 다 가능합니다. 근데 이때는 1대1 면접이 진행이 됩니다. 1대1 면접이 60분 동안 진행이 되고요. 면접은 의학학 계열의 생기부 기반 면접을 보면 항상 기본 문항들이 있습니다. 꼭 준비를 해서 가야 되는 문항들. 이 문항과 학생들 각각의 생기부에 맞춘 문제를 준비를 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실제로 서울대 수의학과에서 학생이 실제로 면접방에서 이제 받은 그 질문이에요. 그래서 보면 뭐 기본 문항 어떠한 수의사가 되고 싶나요? 라고 했을 때 저는 그냥 수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죠. 사실 수의학이라고 하는 분야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 중에서 자기는 저는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고 그래서 이 학교에 입학해서 이런 공부를 해서 저는 이런 수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라는 구체성을 가진 대답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저와 함께 준비를 해볼 거고요. 또 학생이 자기 생기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준비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생기부 문항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 문항에 맞춰가지고 이런 위에 문제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자외선 분광 강도계를 통한 카페인을 분석했다고 하는데 설명을 해볼까요? 네. 그래서 저랑 이런 예상 문제를 뽑아가지고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는지 구성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학생이 신청을 하게 되면요. 한 번을 가지고는 기본 문항이라든지 생기부 전반적인 내용을 다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3회가 한 세트고요. 그래서 학생이 선택을 하는 수 있는 거는 일화목인지 월수금인지 그러니까 학생이 일요일에 할래요? 일요일에 시작할래요? 라고 하면 일화목이 한 세트로 묶이게 되고 월요일에 시작을 할래요? 라고 하면 월수금이 한 세트로 묶이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은 모의 면접을 진행하고 난 다음에 피드백을 받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기본 문항뿐만 아니라 학생의 생기부 전반적인 영역을 다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랑 이제 면접을 진행을 하고 나면요. 매해 학생은 생기부에 따른 면접 문항 또한 제가 제공을 해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3차신 거죠. 이 3차시 진행은 앞에서와 같이 진행이 될 텐데 지금 빠져있는 내용은 1학년 세특인데요. 이 1학년 세특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사실 스스로 보면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주 나오는 3학년이나 2학년 위주로 이제 준비를 해볼 예정입니다. 그럼 선생님 저는 가천대 가천의학학 전형 의예과 지원을 했는데 수능 끝나자마자 바로 신청해서 면접 받을 수 있나요? 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가천대 면접은 뒤에 있잖아요. 먼저 보는 학생들을 배려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면접은 자기가 하고 싶은 그 주에 진행이 된다기보다는 그 실제로 면접이 진행이 되는 그 시기가 있죠. 그 시기가. 그래서 서울대 일반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수능 다음 주 토요일에 이제 면접이 진행이 되죠. 그러면 이런 학생들만 11월 17일부터 11월 22일 사이에 이 생기부 기반 면접을 신청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면접을 진행하는 학생들은 그 다음 주 면접을 신청을 하면 됩니다. 면접이 가장 늦게 진행되는 대표적인 학교가 가천대와 아주대입니다. 가천대, 가천의학학 전형, 아주대 에이스 전형. 이 학생들은 가장 마지막 주에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12월 1일에서 12월 5일 사이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제 수업에서 안 한 게 뭐가 있냐면 MMI 기출문제 풀이는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귀한 자료죠. 대학에서 만든 MMI 문제 얼마나 잘 만든 문제겠어요. 그래서 MMI 실전으로 이제 기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학생이 연습이 된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보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학생이 합격하고 난 후에 쭉 그런 문제들만 모아서 풀이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수업은 각 대학별로 1차씩 3시간 반 동안 풀로 MMI 기출 문제만 쭉 풀어볼 예정입니다. 이 또한 매시간마다 모든 학생이 한 번씩은 대답을 해보게 제가 시킬 거예요. 그리고 수업은 저녁에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총 7개 대학의 기출문제 풀이반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때는 드디어 치의회가 있죠. 서울대 치의회도 이제 11월 21일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각 대학들은 앞에 나와 있는 수업일에 한 차시 동안 최신 기출부터 쭉 풀어볼 예정이라는 거. 그래서 합격을 하고 나면 신청을 하셔서, 네, 신청을 하시면 저랑 이제 최근 기출부터 쭉 MMI 문제 풀이를 해보고 대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MMI 단기 특강은 선생님 저도 제가 붙을 줄 몰랐어요. 하는 학생들을 위한 반입니다. 그래서 이 반 같은 경우에는 1차시 동안 앞에서 우리가 수업했던 것 중에 MMI 문제 유형과 관련된 수업이 있었죠. 그 수업만 쭉 진행이 될 텐데 3차시 분량을 한 차시 동안 동일하게 진행하는 거예요. 3시간 반 동안. 그러니 학생들이 사실 각각 대답을 해볼 수는 없고 쭉 강의식으로 제가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돼. 그래서 예시 문항엔 이런 게 있고 우리 같이 풀어볼 거고 요 문항은 이렇게 대답을 했어야 돼. 라는 식으로 문제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뭐를 하기는 조금 어렵냐면 의료 지식 수업을 하기에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 차시는 지금 제가 3시간 반 동안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나눠서 수업을 진행해 볼 예정이다 라는 거고 의료 지식이 없죠. 그래서 의료 지식 앞에 나와 있었던 의료 지식 수업은 따로 진행하지 않고요. 그냥 제가 의료 지식은 이런 것들이 있어, 이런 것들을 공부해 라는 정도의 안내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제가 급하게 MMI를 봐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이거 문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하는 학생들은 이 수업 날짜도 정해져 있어요. 수능 본주 일요일이에요. 수능 본주 일요일 저녁에 이제 한 차시 동안 진행이 될 예정이라는 거를 잘 알고 합격을 하게 되면은 앞에서 수업을 안 들었다라고 하면 이 수업을 통해서 그냥 이론적인 지식은 배우고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의료윤리 리스트만 제공되고 자료는 앞에 있었던 자료는 따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꼭 스스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거. 자, 마지막은 정시 학생들을 위한 반입니다. 네, 정시 MMI 특강반인데요. 정시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앞에 이제 정시 준비 열심히 하느냐고 7, 8월 수업이나 9월 수업을 듣기에는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가나다군 다 지원하고 난 후인 1월 7일부터 내년 1월 7일부터 1월 9일에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어떤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 보면 그 9월에 단기 특강에 제가 MMI 문제 유형반 있었죠. 그 유형반과 비슷한 수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차시 동안 각 유형별 이론 수업을 진행하고 문제를 실제로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이 수업도 마찬가지로 매 시간마다 모든 학생들이 답변을 해보는 형태로 수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까지 진행을 하면은 학생들이 충분히 자신의 대학에 맞춰서 MMI를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자주 해주는 말이에요.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찾아온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학생들이 제 수업을 통해서 충분히 준비를 하고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기회를 꼭 잡을 수 있는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MMI 수업을 진행하게 된 안슬기입니다. 감사합니다.